심판 8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0시 30분쯤부터는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반대로 국회 측에서는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홍정원 전 차장에게 정치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질문들로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진술이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들, 나아가서 실제로 현장 실무자들이 체포에 나섰던 부분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일부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거론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언론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있어서 이 진술의 취지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도저히 가늠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직권으로 채택해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즉 국정원 실무자들이나 국정원 나아가서 현장 체포 시도를 단행했던 방첩사 등 군 관련 실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이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진술로 충분히 각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여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진술로도 사건의 실제 관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증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들어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1, 2, 3차장 또 기조실장이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보고가 나오자 조태용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실무자라고 하면 1, 2, 3차장 기조실장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한다면 좀 더 명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상 이와 같은 진술들은 상당 부분 현출돼 있고 참고인들 진술 형태로 상당히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사기록은 헌법재판소에 현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관들도 그 수사기록을 숙지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요 인사들의 증인신문은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도 마찬가지고 기록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검사나 국회 측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피고인 또는 피속주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기록에 호출되어 있는 사정, 나아가서 주요 증인들의 신문 내용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절차를 종결하겠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에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해봤더니 주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을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수사 기록에 이미 나와 있는 국정원 내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내부자들을 추가로 불러서 증인 신문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심증을 형성했고 수사 기록상 나와 있는 국정원 내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 8차 변론길에 출석한 모습이 현장을 통해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정을 했고 대리인단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